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팀노바 요즘 유난히 경력자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대부분 팀노바 작품을 지켜보시고 현업 개발자니까 어느 정도 작품 보는 눈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게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겠다, 아니면 되게 어렵겠다를 바로 이제 일반인 분들보다 많이 아시거든요. 근데 제가 프리랜서 할 때도 약간 IT 업계 좀 아시는 분들이랑 작업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은 그냥 아무나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관점으로 쓰기 때문에 제가 프리랜서 할 때 페이가 비싼 걸 이해 못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그 망한 어플 살려주는 거 전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서버도 막 이제 개판으로 짜는 거 다 고쳐주고, 뭐 어떤 경우는 게임 서버를 짜는데 게임 서버 내부에 옛날에 과거에 C로 짠 게 있는 거야. 근데 거기 위에 JNI로 이렇게 그러니까 NDK에 포팅해가지고 이식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컨트롤은 C 언어 레벨에서 하고, 실제로 이제 호출만 이렇게 자바 레벨에서 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서버가 아예 개똥이라서 새로 짜야 되는데, API 문서도 이렇게 없고, 그냥 옛날에 그냥 짜던 거 그냥 돌리신 거야. 근데 이제 서버가 자꾸 뻗고 이러니까, 뭐 3일 돌고 뻗고 막 그러면은 서버 꺼지니까 손님들이 막, 그러니까 어플 쓰는 사용자들이 막 안 좋은 평가 남기고, 그러니까 이거 좀 해결해 달라 그래 내가 고쳐준 적이 있거든, 게임 서버. 근데 API 문서도 없고 막 체계 없이 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좀 피곤하거든. 근데 대신에 이제 그런 것들 다 고쳐주고 그랬었어. 하나하나 이렇게 까가지고, 원래는 C 언어 레벨까지 가면 돈 더 받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냥 해드릴게요, 좀 힘드셔 보이니까. 그래서 막 진짜 한 2주인가 3주 만에 서버 완벽하게 카피해서 안 뻗는 서버 만들어서 주고 나니까 그 대표님이 되게 좋아하시고 그랬었거든요. 서버도 비동기 서버로, 그러니까 뭐지, 이벤트 드라이브에 비동기 처리하는 그런 서버로 해줬지. 되게 네티에 썼나 아파치 미나 썼나 기억 안 나네. 한국 개발자분이 만든 오픈 소스거든요. 되게 잘 썼지, 프리랜서 할 때. 아무튼 그 서버를 이제 헤드 하고 잘 됐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실전에는, 여러분들 실전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초보자들이 개선하는 것처럼 안 흘러가요, 절대. 그 실전은 참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뭐 하나 만만한 게 없어. 그러니까 만만한 건 뭐냐면 그냥 뻔한 알고리즘, 뭐 게시판 짜고 이런 것들. 그 만만한 거는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뭐 개발자 100명 있으면 100명 다 할 줄 아는 거라서 그런 거는 별로 저는 관심이 없거든요. 왜냐면 그런 개발자는 희소성도 없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맛집이랑 일반 김밥집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면 맛집이 따로 없겠지. 근데 맛집은 특별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 서는 거 아니야. 딱 그런 느낌처럼 개발자도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경력이 있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경력자들을 많이 보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오시면 그 균형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방송하면서 이제 들었던 질문이, 3년 차인데 그냥 지금 하는 테크닉으로 그냥 평생 먹고 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지금 그대로 10년 차가 되면 지금 님 경력 정도 한 3년 정도 되신 다른 개발자분들이 님을 대체한다고. 님은 그냥 비싸고 단순한 사람인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많아질수록 회사에서 더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회사에서 원하는 걸 보지 않고 당장 월급 주는 거에만 급급하니까 지금 그렇게 사시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제 회사 생활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은데, 이렇게 현실을 살아야 돼. 제가 현실에서 연봉 막 6천, 7천, 8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일반인의 방식이 아니에요. INTP 성향의 사람들이 창의력이 좀 좋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돈 많이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게, 사실은 사회적 통념으로는 되게 독특한 관점인가 봐요. 요새 그걸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걸 하면은 돈 많이 받을 것 같은데 하는 것과는 별개의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영혼 없이 개발을 하게 되고 그냥 먹고 사는데 그냥 급급한 거야. 그리고 그 정도 해도 뭐 내 워라밸 있는 것 같고, 3년차 때 그런 생각 제일 많이 들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미래가 까마득할걸?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서 일하는 정도의 수준은요, 여러분들이 엄청 고연봉 아닌 이상은 연봉 대비 압도하셔야 돼요. 연봉 대비 압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잘하고 있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압도라는 게 무슨 막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보통 1년 차면 1년 차 대비 꽤 괜찮아야 되는데, 이게 사람마다 편차가 있는 게,
어떤 사람은 졸라 못하는데 자기가 꽤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능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난 아직 부족해 이러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도 있어. 둘 다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좀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타인이거나 아니면은 제가 항상 추천하는 게 어차피 평생 직장은 없고 평생 직장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이직을 쉽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 그런 거를 아셔야만 여러분들이 내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실력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최근에 튜누버 졸업생 9개 보고 8개 붙어버리잖아요. 다 연봉 5천 이상이고 신입 개발자인데 비전공자고.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는 게 우리는 그런 모니터링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밸런스 되게 신경 많이 쓰고 개발만 잘하는 게 아니고 커뮤니케이션 뭐 필요하다는 문서 작업까지 다 잘하는 친구들이 나와버리니까 한번 써보면 되게 써보신 개발 그 대표님들은 팀노바 일단 우선적으로 찾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지금 업계에서 되게 좋게 소문도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것만 보고서 막 되게 이상한 줄 아시는데 절대 아니고요. 저희 되게 편하게 가고 있고 요새 막 졸업 전에 컨택도 많이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런 거를 실제로 개발 기술을 볼 줄 아는 개발자들은 팀노바를 굉장히 높게 봐요. 그리고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거에 가치를 두시거든요. 잘 모르는 분들이 그냥 그러니까 보면은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제가 제일 좀 안 좋아하는 개발자가 뭐냐면 잘 모르는 분야의 기술이 있으면 일단은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모르니까 저거는 별로 안 어려운 기술이다 이렇게 뭉뚱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경력자가 1년에서 3년차, 4년차가 가치가 제일 높고 가성비가 제일 좋아. 특히나 3년차가 가성비가 제일 좋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어 뭔가를 하지 않으시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팀노바에 오시는 분들 보면 은근히 상처가 좀 많으시더라고. 이런 프로세스야. 일 못한다. 팀장 한숨 쉼. 괜히 상처받고 안 좋은 인사평가 당연히 나오죠. 팀장이 이제 이사진들한테 보고를 하겠지. 그런데 이게 티가 나. 팀장이 나에게 대하는 그 미묘한 그런 행동에서 팀장이 그 티가 나겠죠? 그럼 자존감이 하락하고 상처받고 멘탈 회복 못하면 퇴사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실력이 거의 8, 90%예요. 인성도 좋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뭐 회사에서 어 딱히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그렇게 정치질할 일이 많진 않았거든. 근데 좀 이상한 사람들이 정치질을 하긴 하는데 그 회사는 그 회사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고 나는 그냥 내 사생활 얘기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필요 이상으로 그냥 농담이나 이런 거 섞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내 일만 그냥 하는 게 좋거든. 그 이상으로 뭐 얘기 잘 안 하는 편이기도 했고 그냥 이렇게 일상 수다 떠는 것만 좋아하고 그랬거든. 어차피 말도 안 통해. 내가 막 뭐 대학 시절에 그 MT 갔을 때 막 선배한테 선배님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 뭐 이런 얘기하면 공감 하나도 못해. 걔네들은 부어라 마셔라 노는 거만 좋고 얘 또라이인가 보다 이런 생각하는 걸 내가 몇 번 본 다음에 아 좀 다르구나 이런 좀 철학적인 부분을 잘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많구나 이 생각을 했지. 근데 그게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을 수도 있는데 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은 편이거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고 인간은 이제 결국엔 죽는데 어떻게 사는 게 더 행복한 삶일까? 나란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뭐 이런 거 되게 관심 많거든 나는.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좀 다름을 느꼈죠. 다름을 느끼면서 이게 참 독특하다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자존감이라는 게 저처럼 좀 독특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 사람도 사실 이 프로세스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 갔을 때는 그냥 일만 잘하면 돼. 그러면 모든 게 끝나. 왜냐면은 최고 권력자인 사장이 나한테 월급 주면서 그 월급 준 거 이상으로 퍼포먼스 뽑아내는 사람을 어떻게 싫어할 수 있겠어. 단순해. 근데 여기서 무슨 어쩌저쩌고 말 많이 해봤자 문제가 있지. 아무리 사장이 날 사랑해도 이 사진이 개똥인데요? 이직하면 되잖아요. 이직을 왜 못해? 귀찮아서? 잠깐의 이력서 쓰는 귀찮음을 못하는 사람 어떻게 회사를 다녀? 그것도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일단은 이직하면 자존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이렇게 실력을 쌓아온 사람들은 이직 시도하면 자존감 존나 올라가요. 근데 반대로 자기가 실력을 제대로 쌓아놓지 못한 사람들은 이직 시도하면 좌절하지.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지. 그래서 저도 회사에서 예전에 병특했던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인사평가를 받았었어요. 물론 연봉 3천달이 평가를 그렇게 진짜 안 좋은 평가를 받기엔 너무 수준이 압도적이었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러니까 그게 그 회사 이상한 거지. 태도 가지고 사람 그거 하면 문제가 되지. 왜냐면 내가 태도가 이상했던 것도 뭐 그런 거거든. 이거 소스 구조가 이상한데요?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원팀 문제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회사에 불만이 많다 이거야. 근데 내가 말하는 게 걔네 근본 문제기도 했거든. 그래서 난 좀 문제 있거든. 걔네 하는 프로세스가. 근데 고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이대로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게 맞죠. 그래서 어차피 저는 그냥 군복무 하느라고 잠깐 있었던 회사라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리고 나와서 이제 내 맘대로 하는 거지. 팀노바도 내 맘대로 하지. 모든 커리큘럼 내가 다 만들고 내가 했던 경험들 다 녹여내가지고 다 만들어서 했어. 근데 결과 연봉 8천 딱 나오잖아. 그리고 끝난 거지. 그러니까 그걸로 그냥 끝난 거지. 오히려 내가 옳았다는 거를 증명하려면 내가 사업하면 돼요. 내가 사업해보면 물론 이제 돈을 많이 못 벌었는데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그래도 뿌듯하잖아. 내 제자들이 맨날 그 좋은 후기들 많이 남겨주고 그리고 제자들이 또 제자들의 스카우트 자기 후배들 스카우트 해가고 이런 구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선생님 입장에선 이게 제일 행복한 거고 그 알짜지 알짜. 근데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만족도가 진짜 높아요. 그러니까 내 스타일대로 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오더라 이런 거 되게 사실 사람한테 자존감 진짜 높아지는 거거든. 근데 아무튼 되게 그런 부분은 진짜 행복한 것 같은데 이게 대부분의 경우가 일을 못하니까 회사에서 문제가 많이 터지고 상처가 되게 많으세요. 알게 모르게 그 묘한 상처 아니면은 더 발전하고 싶다 하는 그 갈구하는 그런 게 있거든 개발자는.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거의 한 질문에 경력자들 질문에 한 진짜 3, 40%는 차지하거든. 저 발전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해도 그냥 먹고 살던데요. 이래 대부분. 근데 실제로 그건 아니에요. 할 게 존나 많아요. 진짜 졸라게 많아요. 근데 본인이 자기가 보는 것만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물 안에 있는 거야 아직. 우물 안에서 빨리 뛰쳐나오셔야 돼요. 개구리 점프를 벼룩 수준으로 올려서 우물에 그 탁탁탁탁 밟고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그 실제로 평야로 나와서 이곳이 내가 어디부터 이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제가 항상 얘기하자면 팀노바를 할 때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미 이 게임을 엔딩까지 본 사람이고 뭐 히든 공간이나 뭐 여러 트릭들 같은 것도 다 알고 함정들도 다 아는 사람이다. 내가 대신 현업에서 너희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 내가 경험했던 거 쓸데없이 경험했던 거 제외하고 바로 고연봉으로 갈 수 있게 그리고 그 안에서 고생 많아요. 이 친구들이 팀노발들이 가잖아. 회사를 가면은 고생을 많이 해. 고생을 많이 하지. 당연히 해야지. 초반인데. 고생 안 하고 잘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 팀노바에서 고생하지만 거기서 고생을 해. 근데 그 고생이 어떠냐? 개발 난이도가 많이 높은 작업들 하니까 고생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진짜 해볼 만한 고생이거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몇 년 뒤에 뭐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불안함 자체가 없어요. 내가 하는 난이도 자체가 매번 할 때마다 어렵고 그러니까 나 나름대로 되게 어려운 작업 위주로 하니까 이런 작업은 본인 스스로 진입장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경력자들이 설계가 돼야 돼요. 기분이 그런 식으로 세팅이 돼야만 여러분들이 더 고퀄 개발자, 더 고연봉 개발자, 더 잘 나가는 개발자가 되는 거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에 있다면 분명히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때라는 거지. 이제는 계속 얘기하잖아. 복합적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내가 이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도 이렇게 좀 잘 들어주시는 분들만 딱 들어주시더라고. 그게 좀 너무 안타깝고, 이제 저 IT 업계 거의 현업 경력으로는 지금 19년 차, 그러니까 내년이면 20년 차인데, 진짜 좀 여러분들, 좀 들어주세요, 얘기를. 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셔야 진짜 잘 돼요. 그래서 아무튼 요즘은 이렇게 모르겠어. 원래 비전공자나 왕초보자들이 지금 연봉 8천 친구도 여기서 거의 연봉 8천 친구 한 친구는 여기서 아예 처음 시작한 친구였고 연봉 7천 친구도 여기서 처음 시작한 친구 한 명 있고 이게 그래 그냥 이게 섞였어. 처음에 그러니까 비전공자 위주로 가르치려고 못하는 친구 고졸 위주로 가르치려고 시작을 했는데 요새 기류가 경력자들의 어떤 점프 이런 느낌으로 또 바뀌는 것 같아. 그래서 뭐지? 이 기류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전공자 유입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비 다녀본 친구들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무료로 다녀본 친구들의 후기나 실제로 해보면 현실이 녹록지 않거든. 고시 공부만 어려운 줄 아세요? 개발 쪽도 수준 있게 가려면 고시 못지않게 진짜 빡세게 해야 돼요. 고시 막 공부 빨리 패스하는 사람들 2년 걸리잖아, 옛날에. 2년, 3년 걸렸잖아. 개발도 수준 있게 하려면 2년, 3년 걸려요. 그게 이제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다고. 현업 갔다고 가는 건 쉽지. 저연봉 받고 일하는 건 쉽지. 근데 현업에서 고연봉 받는다? 이거 진짜 어렵거든. 남의 지갑에서 돈 나오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니까 존나 잘해야 돼. 근데 그냥 적당히 먹고 살 수 있다. 여러분들이 20대, 30대니까 적당히 먹고 사는 게 가능하죠. 40대 되면 늙고 기술도 그냥 특별하지도 않은데 연봉 높은 사람이 된다니까? 40대 때 어떻게 살 건데? 50대 때 어떻게 개발자로 살아남을 건데? 내가 아는 아키텍트로 성공한 50대 개발자분들 보면 진짜 잘하고 진짜 뭐 진짜 그냥 내공이 있어. 그렇게 돼야 50대 60대 버티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감성적인 사람들이 질질 짜면서 얘기하겠지. 그러면 평범하게 살고 싶은 개발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병원 갔을 때 평범한 의사들한테만, 평범도 안 되는, 못해도 노력 안 하고 그냥 그대로만 하는 의사들한테만 처방받고 사세요. 우리가 의사들한테 원하는 잣대가 뭐야? 문제 안 생기게 완벽하게 하는 걸 원하잖아. 우리가 음식점에 갔을 때 여기가 고기에서 냄새 난다든지 막 조금 가격 대비 너무 떨어지면 냉정하게 판단하잖아. 똑같아. 그 현업에서도 경력 20년이 됐는데 저 사람이 실력도 없고 결과로 아웃풋도 안 나오고 이렇게 비싼 50대 개발자를 누가 쓰냐 이거지. 그냥 경력만 많은 사람들이 있어. 현업에 가면 많이 봐요. 특히나 프리랜서 시장, 특히나 그 파견하는 프리랜서의 경력 뻥튀기 잘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 정부 프로젝트 경력 뻥튀기 해가지고 보내는 그런 데 있거든. 근데 지금도 그런 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는 되게 그런 경력만 있고 개발 못하는, 맨날 비슷한 테크닉, 정부 프로젝트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많이 봤어. 나 프리랜서 하면서. 그런 쪽에 이제 있을 확률이 없죠. 그쪽에서도 뭐 운 좋아서 진짜 월 몇백씩, 월 막 6, 700 벌면서 경력발로 정부 프로젝트 파견돼가지고 꿀 빠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운이 좋은 사람일지 아닐지 정확히 모르고 확실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이 단순히 실력 없는데 돈만 조금씩 들어오고 이런 식에만 만족하진 않아요. 인간이라는 게 부부 사이에 이혼 사유로 깨지는 게 서로에 대한 존중이나 신뢰가 깨졌을 때 보통 이혼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연애 심리학이나 이런 거를 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그런 책들을 보면 이게 그러니까 남자는 어떤 이성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고, 뭐 여성은 여성대로 욕구가 있겠죠. 그런 욕구들이 충족됐을 때 상대방에게 좀 더 신뢰감을 느끼고 호감을 느낀다, 이런 이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인간이라는 게 어떤 성취욕이라는 게 되게 무섭거든. 그래서 돈도 돈이지만 내가 그래도 이 IT 업계에서 꽤나 기술력이 괜찮은 개발자다라는 자각과 인식이 굉장히 우리 삶의 생각보다 되게 수준을 높여주고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거지. 물론 그 외적인 뭐 아주 뭐 쉬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좀 만약에 우울감이 좀 있으시다면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취미도 좋은 게 있으면 좋대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무튼 뭐 얘기하다가 보니까 요즘 아무튼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있으면서, 경력자분들이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제가 계속 언급하는 이제 베트남 개발자, 그러니까 가성비로 오는 베트남 개발자, 베트남만 있겠어요? 인도네시아도 하겠지. 또 인도네시아만 하겠어요? 파키스탄도 하겠지.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왜냐면 그쪽은 젊거든, 사람들이. 인프라만 제대로 갖춰지고 세계 공장처럼 이제 소프트웨어도 그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 레벨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어를 우리가 훨씬 잘하기 때문에 고급 개발자들은 지금도 뭐 부족하고 항상 부족하니까 그 고급 개발자 수요만 맞추면 롱런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렴한 개발자는 저렴하게 대체되고, 요새 뭐 분식집도 자동화하는 추세라서 정말 막 로봇이 다 만들더라고. 로봇이나 기기들에서 그냥 뚝딱 하면 진짜 전자레인지에 음식 넣고 빼는 것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오더라고. 얌샘이라는 브랜드였나? 거기서 자동화하는 거 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거의 대부분의 메뉴를 그 김밥도 진짜 10초 만에 만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느꼈지. 아,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물론 이제 당장 개발자 수요는 많을 수 있어도 이렇게 좀 고급화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10년 안에 도태돼서 굉장히 저렴한 인건비를 받던지 아니면은 그냥 롱런 못하고 딴 데 가든지. 제 주변에도 그런 개발자분들 은근히 많아요. 40대 딱 돼서 지친 거야. 경쟁에서 지쳤다는 거지. 근데 사실 냉정하게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경쟁에서 지쳤다기보다는 그냥 그 나이 되면 다 지쳐요. 어느 정도 약간 지치는 감이 있어. 근데 이제 지친 사람과 안 지치는 사람의 차이가 호르몬의 차이거든. 그래서 나이가 되게 많은 상태에서 어떤 회사에서 해고가 되거나 뭐 이런 케이스, 그분은 이제 해고가 됐거든. 그 친한 형인데 해고가 됐는데 거기에 좌절감이 되게 컸나 봐요. 그래서 다시 복직할 수도 있고 자기가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일을 잘 안 하더라고. 좀 지쳐버렸대. 그 40살에 그렇게 번아웃이 올 수도 있거든.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사회적 인정이라는 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자로서의 자기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요즘 경력자분들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팀을 많이 찾아주신다고,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경력자들은 확실히 경력자 된다고 해서 너무 쉽게만 풀리지 않고 더 레벨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냥 하다가 지쳐서 나오신 분들도 많이 오세요. 다시 경력 한 2, 3년 있는데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그러고, 응용 2단계에도 지금 경력 5년차 친구 한 명 이제 거의 졸업 전이고 그 친구 완전 달라졌지. 그리고 또 경력 한 3년 친구 또 한 명 있고 은근히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되게 연봉 되게 많이 못 받았어요. 5년 친구도 제가 알기로는 연봉 4천도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아마 가게 되면 최소 5천 이상 무조건 가게 되고 6천 이상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아무튼 여러분들 좀 우리가 좀 힘들어요. 이런 춘추전국 시대 의외로 IMF 때 우리가 기회가 많았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도산하고 힘들었지만 그만큼 기회도 많았죠. 우리가 이때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이때 기회를 놓치고 그냥 뭐 그때 힘들었잖아. 이렇게 그냥 자기 합리화할지는 여러분들한테 달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